1938년 일본 치야마시 외곽의 니시카모라는 마을에는 도이 모츠오라는 21세 된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 만연했던 성풍습인 요바이에 심취되어 여러 명의 여자들과 섹스를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문란하고 은큼한 성에 대한 행위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린 남자들도 요가의 행위를 즐긴다는 의미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워낙 성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도이는 요가의 행위로 많은 여자들의 침소에 침입하여 계속 그 여인들과 섹스를 즐겼고, 여자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으므로 나름 인기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평범한 도이라는 청년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지극히 간단하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21세가 된 도이는 군에 입대하려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인식되는 결핵에 걸린 것이 발견되어 군의병의 딱지를 맞고 돌아오자 도이가 결핵에 걸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당시 결핵에 걸리면 치료할 약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라도 결핵 환자가 생기면 전염될 것이 두려워 외면할 정도로 거부감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고, 그동안 자신과 잘 지냈던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 도이가 요바이를 하기 위해 여자의 침소로 밀고 들어갔을 때 침소에서 자고 있던 여인들이 기겁을 하며 그와의 섹스를 거부하자 이 상황은 곧 도이에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며 요바이 행위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도이는 징병검사를 받아 결핵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니던 학교에서 성적도 괜찮았고, 주위의 아이들에게는 직접 쓴 동화 같은 걸 읽어줄 만큼 사회성이 있었고, 또한 근방에 살던 여자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섹스를 할 정도로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였다고 합니다. 도이는 한 여자와 약혼을 했었고, 이미 속도 위반으로 애까지 낳은 상황이었는데, 약혼까지 한 여자는 그의 결핵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해버렸고, 거기다가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 농사일조차도 변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기에 그는 마을에서 무능하고 어디 한 구석 쓸모가 없을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고, 요가 행위를 하기 위해 침소에 침입하게 되면 별다른 거부 없이 섹스로 함께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여자들이 하나 둘씩 자기를 피하기 시작하자 그런 여자들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색광이라고 할 수 있던 도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이의 비틀어진 증오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도이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선택을 하며 온 마을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게 한 끔찍한 일을 벌이려는 준비를 암암리에하기 시작했죠. 그 일원으로 도이는 당시 상황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수렵면허를 취득하여 수렵용 엽총을 사들여 자주 사격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위에 갈수록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도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친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도이가 어느 날 병을 앓던 할머니가 드실 미속국의 약을 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손자가 자기를 독살하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은 그의 집에 들이닥쳐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경찰들이 도이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렵용 총과 일본도 등이 발견되자 위험한 인물로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의 무기들은 곧바로 압수되었고, 취득했던 수렵면허 역시 취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총과 일본도가 압수되었지만 도이는 지인을 통하여 엽총과 탄약을 다시 사들였고, 일본도 등 도검류들을 수집가에게 몰래 사들이는 등 여러 가지 무기들을 모아놓고 범행 계획을 세운 뒤 도이는 실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38년 5월 21일 도이는 가쿠란을 입은 뒤 각반을 차고 가방에 탄약을 잔뜩 챙겨 넣은 뒤 머리에 2개의 회중전등과 가슴에 차량용 큰 조명을 매달아 밤에 활동할 준비를 한 뒤 구연발로 개조한 브라우닝 엽총과 일본도, 그리고 비수와 도끼로 거의 전투 수준의 무장을 하고 다락방을 나섭니다. 그리곤 한 마을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버리듯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살인을 시작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살인을 저지른 대상은 놀랍게도 그를 키워주었던 친할머니였습니다. 집에 있는 난로 옆에서 불을 쬐다가 잠든 할머니를 도끼로 살해했고, 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할머니가 살아가면서 살인자의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서에 써놓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후 도이는 다음 살해 대상으로 자기와의 요가이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 갔다가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잠시 친정집에 들린 유시코. 자기와 약혼까지 했음에도 결핵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배신을 하고 시집을 갔다가 3일 전에 친정집에 놀러온 유리코. 유시코와 유리코를 다른 남자들에게 중매한 토요. 남편이 버젓이 있음에도 자기와 잘만 놀아나다 결핵에 걸리자 철저하게 외면한 여자들 집을 정합니다. 일본의 시골 마을은 일반적으로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했고 도인은 요가이를 하기 위해 그 집들을 자주 침입한 적이 있어서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어려움 없이 침입할 수가 있었고 역청과 일본도를 사용한 무자비한 도륙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죽이고 싶었던 약혼녀 유리코는 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와 도주를 했기 때문에 경상만 입혔을 뿐 놓치고 말았지만 유리코가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간 이웃들이 오히려 살해당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간 11번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테라카와 쿠라이치의 집이었고 이렇게 11번째 집까지 찾아가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한 시간은 겨우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을 마친 도인은 인근에 있는 집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가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장을 하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도이를 발견한 집주인은 놀라 얼어붙어서 움직이질 못하며 아이를 시켜 종이와 연필을 갖다 주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을 한 후 나갔다고 합니다. 집을 나선 도인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를 자기가 요가이나 혹은 서로 간에 원하여 섹스를 즐겼던 여자들이 결핵 환자가 된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변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죠. 유서에는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사람답지 않게 구구절절히 간절한 자신의 속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적으며 자신이 죽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해 줄 것과 결핵 환자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었고 유서를 쓰고 난 도인은 엽총을 가슴에 댄 후 방아쇠를 당겨 심장을 쏴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시체는 이튿날 아침에 발견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도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마을에서 일이 일어날 경우 자전거로 이웃마을 카모초에 있는 주재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를 조사해 둘 정도로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 밤에는 송전선을 절단하여 마을 전체를 정전시켜서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도이가 경찰에게 붙잡혀 피해자 신문을 받기 전에 자살해버렸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생존자의 대부분은 사망한 피해자의 친족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증언은 도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방향으로만 행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마을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악몽 같은 날이었고 더군다나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마을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바람에 일손이 크게 줄어서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도이의 친척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이가 범행을 저지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유서에서도 명시한 유리코는 이 참극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도이의 유서에서 명백하게 이름이 언급된 터라 이 전 대미문의 살인사건의 원흉이라는 딱지가 붙여 주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여생 동안 적잖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